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사임을 결정한 중대한 배경으로 불면증이 지목됐습니다. 전기작가 페터 제발트가 공개한 베네딕토 16세의 편지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현주 주 교황청 대사가 신임장 제정 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오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방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내일로 꼭 한 달이 됩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사임을 결정했던 중대한 배경으로 불면증이 지목됐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전기작가 페터 제발트는 각종 음모론이 계속돼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가톨릭계 통신사의 트윗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불면증으로 사임했을 것이란 내용입니다. 미국 가톨릭 통신사 CNA도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한 이유가 만성적인 불면증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거는 독일의 언론인이자 교황의 전기작가로 알려진 페터 제발트가 독일 잡지 포커스의 한 발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지난해 10월 페터 제발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습니다. 즉위 직후인 2005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 이후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편지에 따르면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이후 8년 동안 이어진 재임 기간 불면증을 달고 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수면제를 사용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와 쿠바를 3억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손수건이 피에 흥건하게 젖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주치의는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에게 수면제 복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앞으로 교황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수면제 복용을 줄이면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려야 하고 수면제를 복용하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결국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은 2013년 2월 교황직을 내려놨습니다. Ad conditionem certam perveni vires meas in gravescente etate non iam aptas esse ad monus Petrinum eque administrandum. Cari fratelli e sorelle, come sapete, ho deciso Grazie per la vostra simpatia. 아픈 교황이 교회의 여정을 방해하지 않길 바랐고 역사적 결단을 통해 이 같은 결심을 실천한 것입니다. 페터 제발트는 선종 후에도 계속되는 전임 교황의 사임에 대한 각종 음모론 때문에 편지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오현주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가 최근 신임장 제정 후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오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방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재선 기자입니다. 한복을 곧게 차려입은 오현주 신임 주 교황청 한국 대사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신임장을 전달합니다. 이후 이루어진 교황과의 단독 아련. 오현주 대사는 CP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오창익의 뉴스공간과의 인터뷰에서 가톨릭 신자이자 외교관으로서 교황을 처음으로 아련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황님의 이 한반도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그 애정과 관심이 아주 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교황청의 양자관계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척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와 번영,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방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방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번영의 그 한 단계에서 북한 방문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북한 방문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관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현주 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하기에 앞서 교황청 국무장관과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교황청의 관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 부임 후 첫 일정으로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 장례미사에 참여해서는 염수정 융식 주기경과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를 만났습니다. 오 대사는 올해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년을 맞아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조언을 듣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교황청의 관계가 더욱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톨릭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리고 우리 양국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교황청 주재 첫 여성 한국 대사라는 점에서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오 대사는 바티칸 외교가에선 여성 대사의 임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여성의 권리 지위 향상에 평소에도 큰 관심을 두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혁 정책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그 교황님의 생각들의 반영의 결과가 아닌가. 오 대사는 이어 주 교황청 한국 대사관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하는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 종교 간 대화와 화해에 관심 있는 모든 분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CPBC를 방문해 조정래 사장 신부와 환담을 나눈 오현주 대사는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들의 신앙 축제인 2028년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유경천 주교는 진상규명과 유가족의 슬픔에 연대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남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저희 유가족들은 이 나라, 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외롭게 투쟁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박해와 무관심이 유가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에 한없이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희생자들의 넋이 조금이라도 달래지고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들도 위로받기 바랍니다. 서울대교구 4.14 목국은 새해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미사의 지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입니다. 유가족 23명이 참여한 미사는 서울대교구 4.14 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를 비롯해 30여 명의 사제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유주교는 12구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위로하며 연대의 마음을 갖자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또 안전히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하성룡 신부는 보편적인 인류애와 형제애를 바탕으로 공감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라며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국가가 되는 데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조금이라도 이바지 되었으면 합니다. 사제단은 미사를 마치며 장엄 축복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한국천주교회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주교회의 차원의 애도문을 낸 데 이어 11월 2일과 6일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미사를 전국 교구 차원에서 봉헌한 바 있습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정부가 올해 환경 분야 핵심 추진 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녹색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반면 기후위기 대응 등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부 환경정책의 키워드는 녹색 경제입니다. 3대 핵심 과제로 꼽은 순환경제, 녹색 신산업, 환경안전망 역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정책들입니다. 특히 녹색 신산업 육성을 통해 100조 원의 수출 효과를 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핵,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그린 수소, 해수 탐수와 수출 등 구체적인 수단까지 공개했습니다. 탄소 중립 등 국제 환경 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 정책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가 꼽힌 데에는 환경과 경제가 최근 밀접한 연관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배경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하는 등 환경을 무역 장벽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에 수출 활성화를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블록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부, 단체, 전문가, 기업이 민관과 관계부처가 원팀을 이루어 새로운 산업 수출 기회를 창출해 내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반면에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내용만 반복될 뿐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탄소 중립, 기후위기 등은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경제, 사회 전반의 탄소 중립 이행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모습과 대비됩니다. 첫 번째,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탄소 중립 이행 기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녹색 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에 정부는 녹색 산업 육성이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산업, 녹색산업 육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산업 육성을 하려면 이제 녹색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요 수단이고요.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환경정책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성장, 수출 중심주의 속에서 환경과 건강, 안전 문제 등이 악화됐던 과거를 반복할 것이란 겁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과거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녹색 성장 등이 언급됐다며 이번 정부가 또다시 허구성을 반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CPBC가 주관한 서울 종교음악제가 서울 해화동 동성고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종교음악제는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계층,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CPBC 소년소녀 합창단과 주빈 앙상블, 테너 박종수, 소프라노 안혜수, 파페라 테너 이명주 씨 등이 무대에 올라 넬라 판타지아, 아리랑, 아베 마리아 등을 선보였습니다. 서울 종교음악제는 클래식과 국악, 성음악 등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전함으로써 서울 시민이 갈등과 혐오를 넘어 화합과 나눔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얘기도 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이렇게 힘든 시기를 조금 더 활기차고 또 재미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좀 살아보자고 사람들이 함께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자 하고. 이날 음악회에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시설 소속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계층, 서울 시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락이동본당 주임 송재영 야고보 신부가 선종했습니다. 향년 49세입니다. 2002년 사제품을 받은 송 신부는 홍제동과 노량진동, 압구정동과 응암동, 해화동과 흑석동 본당 등에서 보좌와 부주임으로 사목했습니다. 장례미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됩니다. 송재영 신부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